자, 페이지 150쪽 집합의 연산 법칙. 아까 말했던 게 이미 나오긴 합니다. 결합, 교환, 분배 나와요. 가보겠습니다. 연산 법칙. 첫 번째 교환. 그래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웬만하면 다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 다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 같고요. 그 다음에 A교 B랑 B교 A도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차피 합집합의 의미라는 게 뭐야? 두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수 다 모으는 거. 그럼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겠죠.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두 원수의 공통인 원수. 그럼 순서가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교환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겠고 결합 법칙 볼게요. 결합 법칙. 결합은 거기 두 가지 나와 있는데 합집합이랑 교집합 다 결합 법칙 가능하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로가 있나 아니면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가 있나 뭐든 상관없어요. 왜? A랑 B의 모든 원수를 다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랑 C를 다 모으는 거나 B의 C든 모든 원수 다 모아놓은 다음에 A랑 해갖고 다 모으는 건 어차피 의미하는 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이 정의된 상태에서 의미하는 걸 보면 결국에 이거는 어떻게 A랑 B가 서로 바뀌기도 하든 C가 어떻게 서로 바뀌기도 하든 원소 자체는 다 모으는 거기 때문에 모은다는 뜻이잖아. 모든 원소를. 그치?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다 모은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합법칙 당연히 성립하고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얘는 공통의 원소를 다 모은다는 뜻이잖아. 공통의 원소를 다 모은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배 볼게요. 분배는 좀 봐야죠. 분배는 이제 교집합이랑 합집합이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A 합집합 C에다가 A랑 교집합을 찾으려면 분배는 요거랑 얘를 요렇게 분배해버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운데 뭐야? 이 합집합을 여기서 써주는 거지. 요거랑 같은 의미예요. 살펴볼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해되시겠죠? ABC가 이렇게 있지? B 합집합 C가 뭐야? 이거잖아, 그치? 이거랑 A의 교집합은 뭐야? 교집합은 여기 색채 부분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A교 B가 뭐야? A교 B 여기잖아. A교 C 여기잖아. 그거의 합집합은 이 전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분배는 다음과 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을 먼저 쓰는 경우 얘도 똑같은 접근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친 거를 분배 그대로 써줍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려볼까? 자, 첫 번째 B 교집합 C 와 A와의 합집합. 그러면 요거죠? B급 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A 합집합 B 이거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C 이거죠. 이거의 교집합. 그러면 여기 색칠되는 건 똑같네. 맞죠?
같이 색칠되는 여기까지 색칠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관계식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교환, 결합, 분배 다 만족한다. 그 다음에 151쪽 드모르간의 법칙 별표. 지금 보세요. 드모르간의 법칙 별표 주세요. 사람 이름이고요. 여집합에 관련된 겁니다. 여집합.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고 이것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다. 1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 2번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우리 여집합하게 되면 얘를 분배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는 둘 다 여집합으로 바뀌고 합집합은요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밑에 똑같이 해볼게. 자, 여집합은 뭐라고요? 둘 다 여집합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뭐로 바뀐다고? 이번에 얘는 합집합 바뀐다. 자,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집합 묶어서 이렇게 만들면 합집합이 교집합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집합 묶어서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얘도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얘는 여집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필수로 들어가겠고요. 자, 선생님이 얘를 흰색으로 표현할게요.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뭐야? 이거지. 합집합 여집합.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 A 여집합. 여기죠. 여기 여집합. 그 다음에 B 여집합. 이거지. 그럼 파란색과 이 주황색이 교집합은 흰색과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얘도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교집합을 여집합 바꾸고 각각의 집합을 여집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도 똑같아. 이거에 대해서 여집합하면 얘 여집합은 원래대로 돌아간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해서 이런 식으로 드모르간의 법칙 활용할 수 있겠죠.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관련된 문제, 필수 문제 풀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필수 9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까다롭죠? 갑니다. 앞에 보세요. 좀 어려워요. 이 파트. 자, 아까 차집합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지? 차집합 아까 뭐로 바뀐다 했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A도 자 바뀌는 거 선생님 색깔 바꿔서 하고 자 뭐가 바뀌어? 이 차집합 부분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색깔을 좀 바꾸자. 이거 파란색이 안 보이는구나. 보라색이 안 보이잖아. 고고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됐나요? 그러면 아까 방금 왼쪽에 배웠던 드모르간의 법칙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여집합은 다 분배해버리면 여집합 B로 돌아오고 합집합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집합 B 바뀌고 교집합은 합집합.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 써주면 되는 거지. 분배 법칙 A의 교집합을 분배해주면 가운데 뭐예요? 합집합. 우리 A랑 A 여집합은 A랑 A 아닌 거의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겹치는 게 없다? 뭐를 표현하고? 공집합. 그럼 공집합과 교집합의 합집합은 공집합은 교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교집합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좀 어려웠어요 이제. 그래서 1번 간단히 하면 이렇게 2번도 볼게요. 또 뭘 써요? 우리 차집합도 바꿀 겁니다. 방금 왼쪽에 썼던 것처럼 차집합도 바꿔볼게요. 그죠?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이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집합은 무슨 법칙에서 드 모르간의 법칙에서 바꿀 수가 있다. 이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A 끝. 그 다음에 분배 법칙. 분배. 색깔 이렇게 해보네. 솔직히 합집합이라서 상관없어. 아까 합집합은 뭐라 했어요? 합집합은 결합법칙 가능하겠지? 결합법칙 쓰면 돼. 이렇게 안 써도 되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먼저 있죠. 요거 두 개 먼저 결합합시다. 그래서 B의 여집합에 합집합 해주고 A와 A 여집합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는 A 다랑 여기는 A에 없는 거 다야. 근데 그걸 합집합이니까 얘는 무슨 집합?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 그럼 전체 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 합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 맞죠?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여기 필수 문제 9번 어려워. 쉽지 않아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또 차집합 바꿉니다. 뒤에부터 바꿀 거예요. 요거 먼저 바꿀게. 이제 바로 바꿀게. 차집합이 사라지면 뭐라고요? 교집합, 여집합. 다시 교집합, 여집합. 그럼 A에 여집합, 여집합 A. 자, 이거 잘 봐봐. 이거는 분배 법칙을 역으로 하는 거. 우리 얘가 이렇게 분배되면 분배된 걸 역으로 해서 묶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맞죠? 같은 식이라 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B의 교집합이 똑같이 들어가 있지? 얘를 묶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 차집합, 그 다음에 B 교집합,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지 않은 걸 순서대로 쓰면 돼. 이거. 요거 이제 풀면 되겠죠? 자, 얘는 뭐예요? 그러면 방금 아까 했잖아. 전체 집합. 뭐라고?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랑 B의 교집합 뭐예요? B죠. 그렇죠? 그러면 B 차집합 B는 뭐예요? 모든 원소가 다 사라지겠네?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필수 10번 보겠습니다. 필수 10번. 집합의 연산 법칙과 포함관계. 이건 또 간단히 하시오야. 간단히 하시옵니다. 다음이 성립할 때 다음 중 항상 오는 거. 이거 중요해요. 항상 오는 거 찾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는 포함관계를 찾으려는 거예요. 얘 잘 봐봐. 얘 지금 보면 분배 법칙을 역으로 하면 돼. 여기 보여요? 똑같잖아. 그럼 이거 묶어낼 수 있어 없어? 있죠.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묶을 거고. 그러면 묶지 않은 거를 밑줄 요 순서대로 쓰라 했어요. 끝. 이거에 그럼 얘 또 뭐예요? 얘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지? A랑 A 여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 그럼 B의 여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이니까 공집합은 얘 부분집합이죠? B의 여집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 바꿔서 다시 할게. 교집합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뭐로 바뀐다고? 차집합. 그래서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요. 아니요, 오늘 말했구나. 아닌데? 이거 언제 말했지? 말한 적이 없는데. 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그럼 다 빠진다는 뜻이잖아, 그치? 다 빠진다는 뜻이야. 그러려면 벤다이저 현상으로 앞에 봐봐. 요 안에 A가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A에서 B를 차집합하라는 건 A랑 B가 교집합이 A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차집합에서 공집합이 되려면 이 A 교 B가 A가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뭐가 더 크다는 거야? B가 더 큰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이 관계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이거랑 같은 표현 찾으라는 거지? 단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4쪽, 155쪽 대칭 차집합, 배수의 집합 연습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대칭 차집합. 한번 먼저 써볼까요? 대칭 차집합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거기 얘들아 A 세모 B 저거 외우는 거 아니야. 저 세모가 아니라 별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모를 외우면 안 돼. 그 오른쪽에 외워야 돼. 이거 외우라는 거야. 이거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저게 뭘 뜻하는지 보면 왜 이게 대칭 차집합을 부를 수 있어요. 자, A 차집합 B 어디야? 여기야. B 차집합 A 어디야? 여기거든요. 이거의 뭐야? 합집합. 그럼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하는 뜻이 나오죠? 그렇지? 요게 대칭 차집합이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색칠된 부분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의미 볼게요. 합집합에서 뭘 제외한 거죠? 교집합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가 뭐냐? 차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거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거기에선 풀어서 교집합 여집합을 썼어. 맞니? 거기 풀어서 안 썼네. 여기 넣네. 안 썼네. 쓸 줄 알았는데. 그럼 그 대신에 밑에 뭐라 돼 있어요? 합집. 요 차집합 바꿨구나. 요 차집합을 교집합. 얘를 바꿨네. 얘를 바꾼 줄 알았는데 얘를 바꿨구나. 그래서 A 합집합 B 가운데 뭐라고? 교집합. 그럼 뒤에 뭐라고요? 이거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대칭 차집합. 그래서 요 세 개는 요걸 나타내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밑에 솔직히 이거는 그냥 보면 이해되는데 밑에 대칭 차집합의 성질 별표. 대칭 차집합의 성질 보겠습니다. 1번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가능합니다. 맞잖아. 왜냐면 이거에서 이것 빼나 이거에서 이것 빼나 이거 순서 바뀌는 건 상관 있어 없어? 합집합은 순서 상관없다 했어. 그래서 이거를 거기 문제 거기 특강에서 이렇게 세 번으로 표시했으면 첫 번째 뭐가 성립한다고요? 교환 법칙. 그래서 바꿔도 상관없다. 세모는 외우면 안 돼. 세모라고 나오지 않아.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어. 결합 법칙. 결합 법칙도 당연한 거죠. 어차피 가운데 계속 합집합일 거니까. 그치? 그래서 두 번째 결합 법칙도 가능하다. 요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풀지 않을 거고 이런 게 있구나. 특강 밑에 문제 있네. 문제 있구나. 특강 1번 보겠습니다. 특강 1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한 연산 세모를 다음이라 할 때 뭐라 뒀어요 지금? 대칭 차집합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됐어. 옳지 않은 거 찾아야 1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를 이렇게 됐어. 정의된 대로 가면 돼. 1번. 자, 그러면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풀면 돼. 이거에서 이거 차집합한 거의 합집합이야. A에서의 여집합 차집합할 거 없죠? 공통이 없으니까 그냥 A 그대로 나오고요. A 여집합에서 A 차집합할 거 없어요. 그쵸? 공통인 거 그냥 A, 공통인 거 없으니까. 그럼 두 개 합집합이니까 뭐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도 볼게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 제외도 그래도 정집합, 전체 집합.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 제외도 그래도 공집합. 두 개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3번. 3번도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공집합이랑 어떤 집합을 대칭 차집합을 해도 그냥 자기 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A 차집합 A는 공집합이고요. 또 A 차집합 A 공집합이고 공집합끼리 합집합은 공집합인 게 맞죠? 자, 마지막 5번. A 차집합과 전체 집합의 차집합은 A 여집합이죠. 전체 집합에서 A의 차집합은 다시 할게. A에서 전체 집합의 차집합은 공집합이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A의 차집합은 A의 여집합. 그럼 공집합과 A 여집합의 합집합은 A의 여집합. 그래서 5번 A가 아니라 A 여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로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강 두 번째 배수집합의 연산 보겠습니다. 배수집합의 연산. 자연수 K, M, 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각각 AK, AM, AN이라 할 때 뭐 이렇게 나와있죠? K, M, N의 양의 배수 집합 AK, A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K가 5야 그럼 얘는 5의 배수를 나타내는 집합인 거고 N이 10이야 10의 배수를 나타내는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1번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뭐면 K이면 AM과 AN의 교집합 우리 교집합이라는 건 두 개 공통인 원수 찾는 거라 했어. 그럼 M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N의 배수라는 건 뭐야? M과 N의 최소 공배수에 대한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K라고 먼저 적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AK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M의 배수이면 AN이 AM의 부분집합이니까 AM과 AN의 교집합은 AM일 수밖에 없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얘는 4의 배수, 얘는 2의 배수 4는 2의 배수잖아. 그치? 다시 할게요. 2는 4의 약수죠. 뭐 약수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작은 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4의 배수 쭈르륵 써봐요. 4, 8, 12 다 2의 배수이지 않아요? 그쵸? 따라서 교집합은 뭐야? 4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개의 공통인 건 4의 배수 이런 식으로 배수집합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특강 2번 자연수 K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 OK, K가 AK로 하고 양의 K의 양의 배수 집합으로 적혀있어.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합집합 먼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배수 관련된 거는 합집합으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여기 봐봐. 다 뭐로 해결했어? 교집합으로 해결했죠. 그렇죠? 얘도 교집합 할 거야.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합집합 만들 수가 없어요. 2랑 3의 배수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뭐의 배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럴 때는 뭐부터? 분배 법칙부터 써주는 거야. 분배 법칙. 볼게요. 얘랑 분배. 합집합으로 안 된다. 교집합 돼 있어요. 자, 이러면 해결할 수 있죠. 이러면 이제 교집합으로는 다 해결이 가능한 형태. 자, 여기 봐요. 2랑 4야.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는 4의 배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A4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이랑 4예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건 뭐야? 12의 배수죠?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그래서 A12 그러면 4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 그럼 다 어디 들어가? 이 4의 배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12의 배수들은 다 4의 배수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합집합은 A4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4라고 돼 있죠? 4의 배수 집합. 그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접근합니다. 얘는 합집합으로 되는데 얘는 가능해요. 얘는 이제 왜냐면 그 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의 배수 안에 18이 들어가고요. 10이 들어가고요. 9의 배수 안에 18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으로도 생성이 되지. 6의 배수 이면서 다시 할게. 6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는 6의 배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6이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9의 배수 또는 18의 배수는 9의 배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고
그럼 6의 배수 그리고 9의 배수인 거. 그럼 6과 9의 최소분 배수로 간다. 그러면 18의 배수로 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수 집합의 연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보겠습니다. 어려워. 오늘 좀 어렵죠. 지난 시간 집합보다는 좀 어려워. 오늘 지난 시간 집합보다 어려워서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 번째. 여기는 뭐 2개짜리는 좀 할만한데 3개짜리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앞에 잠깐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A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더해줘. 개수 찾는 거야. B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더해줘요. 그럼 어디가? 가운데가 한 번씩, 2번씩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2번씩 더해주는 건 한 번에 뭐 해줘야 돼? 제외시켜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A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더하기 B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에다가 교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제외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이라 했죠? 합집합에 원소 개수는 어떻게 쓰라 했지? 이렇게 가로치고 n 쓰라 했죠? A 집합의 원소에다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뭘 제외시켜주면 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지.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요. C집합. 똑같이 하면 되는데 조금 다르죠? 볼게요. A집합 다 더해주고 B집합 다 더해주고 하나 더. 초록색. C집합 다 더해줘요. 한 번씩 다 더해준 다음에 자, 이 겹치는 것도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겹치는 거 요 부분 제외, 또 요 부분 제외, 또 요 부분 제외. 자, 우리 근데 가운데는 여기에서도 들어가고요. 여기에서도 들어가고 여기에서도 들어간다면 3번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 할 때 한 번 빠지고 이거 할 때 한 번 빠지고 요거 할 때 한 번 더 빠지니까 가운데 3번 더해진 게 3번 다 빠져버리는 거지. 그러면 가운데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그럼 가운데 부분을 따로 뭐 해줘야 돼? 추가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3개 겹치는 거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 3개짜리 볼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는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뭘 빼줘? A, B 겹치는 거, B, C 겹치는 거, A, C 겹치는 거에다가 마지막 추가적으로 3개 다 겹치는 거 더해주는 거지.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거기 페이지 156쪽까지 해서 만들어낸 식이야. 이제 이때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냈는데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뭐 한 거냐?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거야 n만 붙이면 돼요. 따로 공식화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빨리 풀고 문제 풀 시간 빨리 줄게요. 영재를 좀 이따 흥미시간 들어가야 돼요. 자, 바로 풉니다. 필수 11번. 이거가 끝이야. 차집합, 여집합은 안 해도 돼. 똑같이 아까 앞에다가 똑같이 n만 붙이면 되고. 이때 이거를 봐라. 볼게요. 자,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에 뭘 구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B 차집합 A야. 아까 어떻게 쓸 수 있다고? B에서 2개 원소에 겹치는 걸 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원소의 개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필요한 거 뭐야? B의 원소의 개수랑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필요한 거죠. B의 원소의 개수 들어가 있어. 우리 뭐만 구하면 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세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해해 볼게요. 이게 뭐야?
여집합의 교집합이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가 이제 아까 썼던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볼게. 자, 우리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보면 여집합을 묶어주죠. 여집합 묶어내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전체 집합에서 차집합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니까 즉 결국에 뭐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한 게 15개다 라고 써져 있는 건 똑같은 거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써져 있어요. 60개. 그 다음에 합집합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합집합을 계산하는 거지. 몇이야? 45면 15가 되는 거지. 그럼 A 집합 나와 있고 B 집합 나와 있고 전체 집합 나와 있죠. 그러면 전체 집합은 A 집합과 B 집합에다가 교집합을 제거한 거니까 얘를 구하려면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얘 빼면 되는 거지.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따라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 다 뭐예요? 97. 다시 여기서 77. 에다가 볼게요. 45. 그래서 32개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 12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식으로 푸는 문제도 있고요. 필수 12번처럼 활용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 이 파트는 활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냥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활용하는 문제로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문자로 두거나 그냥 다 숫자로 두면 돼. 근데 그걸 우리가 범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범위로 안 쓰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필수 12번 좀 쉬워. 범위로 안 쓸 거야. 얘는 그냥 딱 숫자가 딱딱딱 들어갑니다. 문제 볼게요.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를 마친 학생 35, 수학을 마친 학생 25, 28 미안해. 모두 틀린 학생 5명. 지금 마친 학생의 명수가 나와 있고 틀린 학생의 명수가 나와 있는데 얘가 집합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따로 집합을 설정해 주는 거야. 이거는 너네가 따로 설정하는 거야. 자, 설정해 볼게요. 자, A 집합을 수학 문제를 맞춘 학생이라고 줄게요. 그럼 B 집합은 영어 중에 하나는 영어 문제를 맞힌 학생으로 두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줘요. 그럼 요 안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A 수학을 맞춘 학생. 요 안에는 영어를 맞춘 학생 볼게요. 영어 문제를 맞춘 학생은 35명. 그럼 여기는 35명 들어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B의 원소의 수 35.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맞춘 학생 28명. 그럼 A 집합에는 28명. 선생님 아마 거기 있는 걸 반대로 썼을 거야. 밑에 있는 걸 반대로 썼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다음에 전체는 몇 명? 60명. 근데 마지막에 모두 틀린 학생이야. 우리 그러면 모두 틀렸으면 여기에도 못 들어가고 여기에도 못 들어가는 거니까 A랑 B의 합집합이 왜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겉에 부분에 5명이 들어간다. 즉 이 말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명이 된다는 거예요? 60명에서 5명 제거했으니까 55. 그럼 이거 이제 요거 이용해서 또 교집합 찾아주면 되는 거지. A, B 나와 있고 합집합 나와 있어. 그럼 교집합 어떻게 구한다고? 2개 더한 다음에 합집합 빼면 돼. 2개 더하면 63에서 55 빼면 8명. 따라서 교집합에는 8명이 들어가고요. 그럼 요만큼이 28명이니까 나머지 20명. 요만큼이 35명이니까 8명 빼면 27명 각각 다음같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볼게요. 영어와 수학 모두 적어도 한 문제. 자, 거기 밑줄 쳐봐. 적어도 한 문제. 위에다 합집합 이렇게 써줘요. 영어,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 그럼 영어를 맞추든 수학을 맞추든 아니면 둘 다 맞추든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합집합의 의미 합집합. 그럼 A 합집합 B는 몇이에요? 아까 써놨죠? 55. 2번. 영어와 수학을 둘 다 맞힌 밑줄.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교집합 써주세요. 교집합. 둘 다 맞춘 거 몇 명? 8명. 3번. 영어 문제만 맞힌 학생. 자, 써놔요. 영어 문제만 맞힌 학생 수. 여집합. 이렇게 써줘.
여집합. 아 미안해. 차집합. 쏘리.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여기 구하는 거 여기 영어 문제 많으면 색칠하는 거지 그. 여기지. 그치? 그래서 B에서 A 차집합하는 거. A랑 아예 겹쳐져 있는 거 제외시켜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차집합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선 A 차집합 B를 의미하는 거고요. 제가 쓴 거에서 B 차집합 A야. 마지막 넘겨서 발전 1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딱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값이 하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값이 부족하게 나오면 우리가 어떤 문자 하나로 표현해서 범위로 나타내주면 돼요. 그럼 최대치에서 나올 겁니다. 앞에 보세요. 갑니다. 전체 집합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A, B 표시합니다. 거기 풀이에서는 그림으로 안 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 하는 거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는 거. 지금 그려줘. 자, 표시해볼게. A 집합에 22명, B 집합에 17명, 전체 집합 30명. 우리 아까 얘랑 얘의 차이를 알려줄게요. 두 개의 차이는 얘는 합집합을 알 수 있고요. 얘는 합집합을 모릅니다. A 합집합 B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범위가 뭐야? 교집합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교집합 부분을 문자로 두세요. 보통 X, Y 두 개를 줄 겁니다. 문자를 두 개가 두는 경우도 있고 세 개 주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하나 주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있죠. A에만 있는 요 부분은 두 개 더해서 22가 되니까 22 빼기 X라고 쓸 수 있어 없어요? 괜찮죠? 그러면 B에만 있는 부분은 두 개 더해서 17이 돼야 되기 때문에 17 빼기 X라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네. 그럼 잘 봐봐. A랑 B의 합집합 부분은 우리가 뭐라 줄 수 있어요? X라고도 우리가 식으로 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A랑 B의 합집합 부분 한번 구해봅시다. 다가오면 몇이에요? 39.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그러면 전체 집합의 명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합집합의 뭘 구할 수 있어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겉에 부분 전체 집합에서 이거 제외시켜주면 되잖아. 30에서 39 빼기 x 해주면 뭐 나와요? 9 플러스 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 뭔 소리야? x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설정하는 거 이해돼요? 마지막 밖에 이거 하고죠? 그 문제 풀 거야. 자, 우리 얘 그 개수를 나타낸 거잖아. 우리 개수라는 거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음이 아닌 정수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범위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준 다음에 0 이상이다 라는 표현 써주면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 0 이상이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부등식 문제를처럼 풀어내면 되겠지? 자, 22-x가 0 이상이다. x는 몇이야? 22야. 그리고 x는 0 이상. 그리고 17-x가 0 이상이다. x는 17 이하. 그리고 얘는 x-9가 0 이상이다. x는 9 이상. 그러면 0 이상, 9 이상, 9 이상. 22이야, 17이야, 17이야. 그래서 공통 범위는 x가 9 이상, 17 이하여야지만 요 집합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그럼 최소값 9, 최대값 17 두 개 더하면 26이 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그 했던 것 먼저부터 해서 집합 연산 금방 풀 거예요. 그래서 148쪽 6문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했던 부분 161쪽 6문제 뒤에 넘겨서 7문제네. 393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풀어주세요. 네, 풀어주세요. 같이 말해줘요. 안 말해줘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연습 문제 스텝 1 2개 풀어보라는 거야. 연습 문제 들어가 있는 스텝 1 2개 다 풀어보세요. 지금 풀 시간 줄 때 풀어봐. 지금 풀 시간 줄 때 풀어봐요.